교과서 필요 없지. 응? 최고. 교과서 다 했잖아. 정신 좀 차려. 지금 모의고사잖아. 나 이거 하는데. 뭐해? 제가 무섭게 그러지 마. 아, 뭐야. 나도 지금 정신이 아, 없는데. 괜히 무겁게 왔네. 자, 이어서 독서 질문. 과학 지문이었죠. 30번, 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번 문제 역시나 이거 제가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물었어. 발목에는 질문이란 말이고 그냥 무슨 문제나 내용 확인 문제야.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있니 없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31번 기억 내역도 비교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역시나 기억하면 바로 들어오시고요. 32번 여기서 원리를 또 추론하래요. 그러면 역시 문맥 속에서 답의 근거를 좀 찾으셔야겠고요. 마지막 33번에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땡큐해서 너무 고마워. 자 일단 그림 두 개가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지문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을 할 거야. 그럼 뭐부터 봐야 돼? 그 밑에 C3 식물, C4 식물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나 대리절자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살짝 볼게요. 제일 위에 시각점은 같죠. 이산화탄소가 위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빛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까지 똑같고 이제 달라지는 지점에 초점 맞춰야죠. 자 오른쪽 그림에는 탄소 화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부분이 B라고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이제 공통점으로 왼쪽에 A야 그리고 오른쪽에 C라고 돼 있는 게 결국 뭐야? 이 그림도 공통점이야. 그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저 B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그거 알아내야 돼. 그리고 기호가 달려 있잖아 A, B, C. 그럼 뭐야? 이름 채웠어야지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채웠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역시 그림은 똑같아. 켈빈 회로라고 해서 가운데가 순환한다는 느낌이 들고 화살표 방향을 잘 보면. 그리고 결국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순환하다가 결국 내놓는 건 포도당을 내놓는다는 얘기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광합성 과정에 대한 그림이었다. 이미 발문에 그거 다 적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자, 식물은 광합성하지. 그래서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어.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이거는. 자,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해서 뭐 하는데, 포도당을 얻어. 그래서 생물의 생장, 즉 삶에 있어서 광합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같대요. 그럼 아까 우리 그림에 봤던 C3, C4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요거 선택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네. 왜? 뭐뭐에 따라. 그래서 광합성의 과정은 다 비슷한데 환경에 따라서 그 효율에 좀 차이가 있구나. 그 효율마저 같다고 틀리는 거잖아요. 다음.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 식물과 다른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했대. 왜? 이런 거 생각해야지. 바로 그 앞에. 환경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그지? 그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1문단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 고맙죠. 그 전체 내용이 이 방향으로 갈 거란 얘기야. 일반적인 식물과 그리고 뭔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방식의 과학성이 있을 거란 얘기야. 이제 자 이문을 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1문단 읽고 아까 우리가 내용 확인 문제 같은 경우 30번 같은 경우 바로 한번 치워보고 할 수 있단 말이야. 1번 바로 치울 수 있잖아요. 왜요? 그렇지. 포도당을 생산한다는 결국은 생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생장을 위해서 포도당 합성하려고 한 거야. 자, 나머지는 이런 단어 아직 안 봤어. 이 문단 넘어가죠.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나올 거라 예상했지. 그지? 얘랑 일반적이지 않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광합성이 있을 거라는 거
1문단 질문에서 이걸 확보했었어. 마음속에 두 가지 나온다 생각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잎에 있는 여비육세포에서 주로 과학성이 일어난대. 여비육세포. 자, 일단 일어나는 장소는 여비육세포. 과학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역시 우리가 두 단계 따라가는데, 자, 과학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에 나오면 또 출제 요소죠. 앞뒤 출제를 넣기 우리 과정에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자, 명반응과 암반응.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 한자 알아야죠. 명암 대비, 명암이 뭐야? 밝고 어둡다, 그렇지? 그럼 뭔가 밝다, 빛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볼게. 먼저 면 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 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아하, 예전적이 나왔어. 자, 면 반응 정리보자. 빛 에너지가 일단 필요할 거라는 걸 명자에서 확인했어. 그래서 그 빛 에너지로 뭘 해? 물을 분해한다는 거야. 그럼 과학기술 읽을 때 역할 기능 너무 중요하죠, 그죠? 빛이 왜 필요했느냐? 물을 분해하려고 필요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분해라는 말, 이 과학에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분해와 또 생성, 그죠? 뭐 이런 것들 또 반대되는 상반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돼요. 또 이 단어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거든. 분명히 분해라고 했는데 뭐 생성 그럼 틀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여 암 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대. 아하, 그러면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이 과정이잖아, 맞잖아, 그렇죠? 자, 빛 들어와요, 물 분해했어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화학 에너지가 지금 왜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왜 필요해? 그렇지. 암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대. 암 반응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인과 과정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거와 또 한 잘 나오는 게 선후 과정 뒤바꿔 놓는 거 잘 나와. 결국 출제자들이 출제 선택지 만들 때 대부분 그 순서 뒤집어 놓는 거, 인과 뒤집어 놓는 거 잘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먼저 일어나야 돼? 이 반응 중에 명반응이 일어나야 여기서 화학에너지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암반응이 발생했으니까 이 순서잖아, 안 따지면. 이제 수저방금 틀리는 거야. 그러겠지. 자, 그다음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대. 이 과정, 즉 명반응이 일어나는 요 과정이잖아, 그지? 요 과정에서 부산물이라는 말은 알지? 그지? 최종적으로 요 단계까지 오기 사이에 뭔가가 저 떨거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요 부산물이 바로 산소가 발생한대. 자,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일수록 강할수록 많이 생성된다. 그리고 여기도 공식 하나 잡아놔야지, 그치?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이렇게, 그치? 화학에너지는 많이 생성된다. 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아, 세기가 계속 강해진다고 해서 화학에너지가 무조건 그지? 계속 만들어지진 않나 봐.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해지면 생산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이것도 장난칠 수 있겠죠? 계속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 그것도 틀리는 거잖아. 자,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 산소, 아까 부산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치? 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과학성을 포도당 만드는 데 있었다, 그죠? 그런데 요 산소는 포도당 만드는 데는 필요하지 않대. 그래서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그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한답니다. 아하, 그러면 요 산소는 배출된다, 그지? 네, 그 배출되는 곳이 어디다? 이 뒤에 있는 기공이라는 곳이었어. 공기 통로지 쉽게 말하면 공기 왔다 갔다 하는 곳.
자, 기공은 하고 또 기공 자리에 주어 자리에 기공 들어갔어. 또 역시 역할 기능 나온다 생각하고 외워야 돼.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금방 산소 배출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기공의 역할도 지금 나열되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산소 배출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야? 암반응에 필요하다 이게. 아까 저 영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요 화학에너지도 암반응에 필요하다고 했잖아.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체내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도 열린대. 기공의 역할. 자, 우리 이제 이 문단까지 읽었어요. 아직 C3, C4라는 말 못 봤어요. 30분은 못 풉니다. 계속 지나가죠. 하지만 우리 기억과 니은의 암반응, 명반응 지금 물어봤던 문제 있었죠. 그죠? 31번에 요것도 뭐죠? 영어 같은 거 보이는데 그거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잡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아직 명반응, 암반응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제 암반응으로 가네요.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와 그렇지. 아까 화학에너지 명반응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그렇지. 아까 암반응에 두 개 필요할 거라고 얘기해놨어. 그래서 이 두 녀석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 때 그러면 여러분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생장에 필요한 이 포도당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이 포도당을 만드는 반응은 결국 암반응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명반응을 하지만 암반응이 포도당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을 그래서 토대를 다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암반응은 포도당을 일단 생성합니다. 네, 포도당 생성할 때 화학에너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산화탄소 필요하고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부산물 나오네. 자, 그렇다면 요 암반응이 일어나는 또 과정에서의 부산물과 명반응의 부산물이 같은지 다른지 봐줘야겠죠? 다르네요. 물이 생긴답니다. 자, 이러면 또 이 반응 사이에 차이점 되니까 그죠? 자, 이제 암반응 과정은 드디어 나오네. 켈빈 회로를 통해 진행되는데, 자, 암반응의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또 하나 이거 뭐냐, 그지?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을 하며 그리고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해 더 촉진이 된대. 자, 그러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했고 그리고 그 흡수된 이산탄소에 RUBP가 이렇게 결합을 해. 그래서 이 결합은 또 촉매를 통해서 더 촉진되고 촉매를 통해서 촉진시키고 결합 더 잘 되게 해주고 이 결합으로 또 뭐가 나오네?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형성된답니다. 자, 하나 알아봅시다. 세 개의 탄소가 결합된 3탄당. 그리고 3탄당은 또 주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또 기능 나올 수 있어.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한다. 이 아이가 결국 최종적인 포도당을 만드네. 알았어? 찾았어? 아니요. 그 위에 있어. 왼쪽 편에. 자, 그리고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의 RUBP로 또 재생이 되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여러분,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화합물이 좀 남나 봐. 이 화합물이 다시 RUBP로 재성된대. 알았어? 자, 그래서 나머지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 나머지 화합물이 RUBP로 또 바뀐대. 재생이 일어난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산화탄소와 이 결합을 한대. 그럼 뭐가 똑같아? 이거 다시 또 갈아졌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순환된다는 얘기야. 그 그림에서 순환 과정 그림이 있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순환 과정을 그렇네. 켈빈 회로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돌고 돌아. 순환이 일어나. 이 자체를 켈빈 회로라고 해. 회로니까 돌고 도는 거 맞네, 그지? 자, 이제 켈빈 회로로 이렇게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켈빈 회로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포도당 만들었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조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출제 요소잖아요. 포도당이 더 잘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그러면 적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또 온도 이 두 개도 표시해 주셔야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 이 환경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진대요. 이게 예상되죠. 요게 아까 촉매란 아이가 들어와서 계속 촉진시켜 주니까 삼탄당 만들어져서 그리고 포도당 잘 만들어졌는데 이 전제 조건 이 자체가 지금 잘 결합이 안 되면 이 과정들이 또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포도당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건 당연히 이해됩니다.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과합성을 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뭔데? 요 켈빈 회로 과정 순환되는 거 요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삼탄당임을 고려하여 요걸 C3 식물이라고 부른대. 그럼 거의 일반적인 식물들의 광합성은 이 C3 식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은 이렇게 가니까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이었구나. 자, 그러면 C3 식물 이라는 일반적인 식물의 어떤 광합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아까 오른쪽에 있던 게 그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광합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광합성이 발생하는지 다른 경우가 바로 오른쪽 그림이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또 30번에 할 수 있겠네. 이번에 C3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지금 알았네요. 그죠? 첫 번째 그 화합물 삼탄당임을 고려해서 C3 식물이라고 불렀다는 점. 그럼 C4는 사탄당인가? 그지?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거 만약에 나오면 이 당연히 맞는 말 되겠네. 자, 그러면 가볼게. 그럼 이제 안반응까지 다 봤네 우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 31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문제 풀 수 있겠죠. 1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는데 안반응도 지금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안반응이 켈빈으로 일어나려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돼요. 달리가 아니죠. 다음 2번에 니은 기업과 달리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가 진행된다. 아까 우리 물 분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연반응에 물 분해하는데요. 그렇죠? 이거 뒤집어 놔야 되겠네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르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어. 안반응은 물 분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성 분해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은 산소가, 니은은 물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해. 이거는 너무 좀 쉬웠다. 그지?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왜 맞고 틀리는지 우리가 또 봐놔야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 문제 똑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번 기억은 물을, 니은은 RUBP를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명반응에서 물을 재생해요? 아니 봐, 물을 분해한다잖아. 재생, 생성 같은 거 아니겠어? 근데 분해 정반대 말이잖아. 잘 봐놔야 돼. 이런 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통
반이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어 나오면요 꼭 장난질 많이 칩니다. 이렇게. 또 니은은 RUBP를 제작한다. 이거 맞지, 그지? 안반응에서는 켈빈에로의 순환 과정에서 이 나머지 화합물이 다시 RUBP로 무조 바뀌어지는 거 이거 있었잖아요. 이건 맞죠? 5번 기호권 얘는 모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 그랬는데 지금 빛이 필요한 건 뭐예요? 명이잖아, 명.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니은이 틀렸어. 자, 계속해서 질문. 자, 이제 그런데 정민아 그런데 이게 C3의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답니다. 아까 우리가 포도당 생성의 중요 조건 중에 농도하고 온도 있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건조하면 광합성 잘 안 된대. 그러면 이거 뭐야? 문제tam지. 역시 문제 나오거나 한계 나오면 뭐야? 출제 요소 뒤에 뭐 나온다? 해결하나 대안 나올 거야. 그지? 문제 해결 구조. 그러니까 우리 또 예상을 했잖아. 이건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이런데 효율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또 다른 광합성 이제 나오겠다. 그지? 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문제일 때 기공을 열어버리면 체내의 수분도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날이 건조한데 수분을 더 갖고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기공을 열어버리면 체내에 있던 수분도 지나치게 나가니까 식물은 결국 기공을 안 열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모든 거의 생명체들이 그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기공을 열지 않는다. 아까 우리 기공력이 있었잖아. 기공을 열어야 뭘 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이런 광합성의 어떤 순환 과정을 통한 포도당 생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공을 안 열어버리면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가서 결국 광합성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 이거 문제겠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겠지? 그러면 식물은 잘 못 자라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주네. 이 다 했는데 뭐.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이런 이상기후 여러분 얘는 항상 그 위에 설명과 일치된다 그랬잖아. 그럼 올라가 보자.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되는 말은 뭔데?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 그로 인하여 또 인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말로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결국 포도당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심화된다는 말로 또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까지 간단 말이야. 여기서 근데 우리 또 하나 챙길 게 있어. 뭐? 나열. 쌀과 밀 나열했잖아. 일시시, 그지? C3의 대표적인 식물이구나 라는 거 또 봐둬야 되지. 얘는 중요해. 대표적인 식량 작물. 이에 따라 이제 문제 해결해야지. C3 식물과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해야 되겠지. 대비. 그리하여 고온에서도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C4 식물이겠네. 옥수수. 잠깐만. 사문단 또 읽었고 디귿에 대한 식물은 C3 식물의 기온이 높아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자, 요 디귿에 대한 문제가 32번에 있었죠. 그리고 디귿의 원인은 벌써 우리가 이 문단 안에 답이 있었어. 뭔데? 기공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
기공 안 여니까 어떤 문제 이산화탄소 흡수가 안 되고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하니까 결국 포도당 못 만드는 그지? 이런 문제로 이어졌단 말이야. 그거 딱 찾으면 되는 거야. 어디 있어? 5번에 있지. 켈빈 회로에 사용되어야 하는 이 이산화탄소 양이 흡수가 안 되잖아. 여기 딱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하라, 이유 찾아라 이런 문제는 보통 그 근처에 보통 답이 다 있었다. 그 문단 안에서. 그러니까 이 답을 정확하게 안 잡아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 읽어버리면 지문이 그냥 맞는 설명이 있으면 그냥 이 다 답인가 생각돼요. 이거 꼭 관리가 있는 게 답이어야지 그냥 지문 속에서 이 말 썼다고 해서 그냥 이거 맞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선택지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적어진다. 빛 들어오면 명반응입니다. 명반응. 지금 켈빈 회로는 어디서요? 안반응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말이 맞아버리면. 딱 2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왜 옅어져요? 기공을 안 열기 때문에 그 흡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흡수가. 대기 상태에 이산화탄소 계속 존재하고 있겠죠. 다음 3번 기공을 통해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산소와 관계없어요. 이것도 아까 기공의 역할만 지금 바꿔버리면 이거 지문에 있었단 말인데 맞는 말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저장량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없었죠. 그리고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진다고 했는데 아직 이 비교 차원의 그 읽어본 적 없습니다. 나중에 더 보시면요 아마 이거는 C4 쪽에 더 가까운 설명이 더 나올 거예요. 아직은 다 못 봤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이유, 추론 이런 문제는 그 문단 안에서 답의 근거를 좀 확실하게 기준 세워놓으시면 답이 빨리 보입니다. 자 다시 질문 가서 그러면 마무리해 봅시다. 옥수수, 조, 수수 등 이거 왜 얘기할까요? 그렇죠. 아까 C3 신문에 이거 나왔잖아. 이거 예를 들어주는 거죠. 고온의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에 그렇죠. 그 고온 때문에 문제였는데 얘들은 고온에도 잘 견뎌요.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이한 점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특징 이런 말 안 해도 특징 같다 생각되면 출제요소죠.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은 다시 앞에 가서 대비되는 짝으로 돌아가 생각했어야 돼. 일반적 식물의 광합성은 주로 어디서 발생한댔어? 아까 엽육세포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한 개였잖아. 이 녀석 두 군데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33번 문제 다시 그림 봐. 왼쪽 C3는 A라고 해서 공간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오른쪽 C4는 BC에서 공간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을 또 씌웠어야 돼. 그냥 까만색 글자만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먼저 봤다면 그런 연관성을 계속 지어줘야 돼. 그림을 적절한 타이밍에 보는 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두 군데가 어딘지 우리가 맞추러 갑시다. 지문에 읽어볼게요. 자,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공간이 엽육세포는 똑같네. 이거 공통점이네.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그리고 안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여기 나오네. 탄소 저장한다는 말 아까 선지 있었잖아. 뒤에 나올 거라 그랬지? 여기 있지? C3가 아니고 C4 쪽이었어. 탄소 더 저장하는 건. 안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이건 뭐야 지금? C3하고 똑같다는 데서 지금 엽육세포에서 명반응 발생한다. 똑같아. 그리고 안반응의 첫 번째 단계의 탄소 저장한다. 그럼 안반응에서도 탄소 저장한단 말이잖아. 명반응도 탄소 저장하고. 오케이? 그래서 탄소 저장.
자, 고시자, 고시다. 이 식물의 엽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P가 존재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 엽육세포 안에 PP라는 아이도 있대. 엽육세포 안에 PP. 자, 그럼 P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할 거래. 자, P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할 거래. 그러면 대면인과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사탄당이 형성된대. 아, 여기서 나오네. 사탄당. 이게 바로 C4겠네. 그지?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어. 오케이. 알겠어. 이게 스칸 그대로네. 자, 사탄당은 엽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 그러면 엽육세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엽육세포에 사탄당이 있겠지.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이야. 자, 다 나왔다. 유관속초세포.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을 다 찾았어. 그러면 이제 요 엽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누구? 사탄당이 유관속초세포로 이동했어. 이동한 후 뭐? 또 분해되어. 이런 말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알겠지? 분해가 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대. 아,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네. 그리고 아까부터 우리 이산화탄소는 왜 필요해요? 요 암반응 과정에 켈빈 회로에서 그지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탄당이 분해되면서 이제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나와줬어. 그리고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 세포 속에서 막 농축되어 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해, 여기도 켈빈 회로 아까 그림에 있었잖아요. 해서 포도당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다시 유관속초 세포 속에 요 이산화탄소가 잘 들어있지. 지금 이 안에 있잖아. 지금 여기서 이걸 만들어냈잖아. 이제 잘 농축되어 있다가 결국 이것도 켈빈 회로를 통해, 근데 저 과정은 또 같이 일어나겠네. 이게 켈빈 회로를 통해 포도당을 결국 형성한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우리 이미 저기서 켈빈 회로를 순환 과정을 통해 포도당 형성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이산화탄소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포도당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제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같다고요. 그죠? 요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같대요. 같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 나와줬으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RUBP하고 결합해가지고 삼탄당 만들 거고, 삼탄당 만들었으니까 포도당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포도당 형성에 쓰이고 나머지 화합물이 있으면 그게 다시 RUBP로 재생이 되어서 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똑같이 계속 순환되는 거. 그거는 이제 똑같다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속 높게 유지해 줌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C4 식물의 유관속초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높대. 여기서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계속 높게 유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봐, 아까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었겠지만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었겠지만 그 농도는 얘가 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선택지 32번에 저 4번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는 있는데
C3보다 아무래도 C4가 저장되는 탄소, 농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를 못 만드는 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문에 있는 말이 지금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3번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문단 하나 짧게 남아있으니 그거 보고 볼게요.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되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 양은 전체 광합성량의 와우 23%에 달한답니다. C4 식물은 전체로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광합성의 양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또 중요한 말 하고 있다, 그치? 이거 우리가 의라는 말로 바꿔주면 좋다 그랬어요. C4 식물에 대한 연구의 어떤 의.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후에, 그치? 민감하게 인류가 또 반응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쌀이나 밀가 따위가 식량이 그치 모자라지면 또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학성을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30번 문제도 적절치 않은 거 다시 봐서 우리 2번 선지는 벌써 예상했는데 C4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 있었습니다. 사탄당. 그리고 3번에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은 여러분 이게 진화까지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그냥 C4가 식물이 광합성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은 알았지만 이 과정에 또 단계를 넘어가야 그게 진화잖아요. 그죠? 진화는 없었다. X. 6번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하냐? 이건 아까 마지막 문단에 힌트 줬지. 앞으로 그 기후 변화에 그지 좀 더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5번에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과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뭔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그만큼 높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던 거야. 자, 33번 가볼게. 자, 이해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림에 A, B, C만 채워보자. A, 왼쪽 그림의 A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B가 같은 공간이었다고 생각되지. 바로 이게 여뷰세포였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C 부분만이 뭔데? 두 번째 공간, 이동되는 공간. 유관속초세포가 C였겠지. 이름이 안 채워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 날리려고 그냥 했어야 돼. 다른 문제 집중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설명 다 됐는데 1번에 A, B는 여육세포에서 맞잖아. C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맞단 말이야. 2번 A에서는 3탄당 C3니까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사탄당이 그렇죠. 아까 여벽세포에서 사탄당 만들어지고 그게 유관속초세포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딱 떨어지잖아. 다음 3번 A, B에서는 다 여벽세포지.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여벽세포에는 면반응 발생한다 그러고 똑같잖아 지금. 그지? 오케이. 그래서 화학에너지 만들어내는 거 맞고 명반응의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4번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P가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E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 아주 교묘하네. 지금 C의 켈빈 회로에서도 켈빈 회로에서는 둘 다 동일한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켈빈 회로에서는 다 이산화탄소가 뭐와 결합해야 돼? RUBP하고 결합해야지. 왜 PEP와 결합하니? 이거는 아까 여기 C4 식물에서 PEP는 여벽세포에 있었던 말인데 이 아이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켈빈 회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여벽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일어나야 사탄당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죠. 5번 AC에서는 포도당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자, 다시 이 부분에서 루비스코 촉매 얘기 없었지, 그지? 있었던 얘기는 여기밖에 없었거든. 그지? 아까 촉매 이름 안 적었지만 여기 있었지, 그지? 그런데 켈빈 회로의 이 순환 과정의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동일하니까 들어간다고 생각해야지. 당연히 동일한데. 자, 이렇게 해서 과학지문 나갔고요. 34, 38번에 법지문부터 누구 해달라 했나? 얘기 안 했나? 해달라 잘했었나?
속속 빨리 얘기해. 법지문. 정리? 법지문. 안 됐나? 정리? 안 했나? 정리? 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때 이거를 제가 그냥 넘겼어요. 이 지문 안 읽었어? 뭐야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아니 이걸 하는데 앞에 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정리가 일단 이걸 네가 읽어봐야지 그러면. 이거 안 했다고 그냥 무슨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매우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 너무 아까운데. 어? 점수 너무 아까운데. 그지? 느린 중이야. 짜증나. 그 뒤에 그 소설을. 그럼 시간이 남았겠는데 이거 안 했으면? 그래서 뒤에 찍었다 했잖아. 아니 뒤에 거를 좀 풀었어요. 이거 풀고 시간 모자라서 못 들어왔어. 다시 못 들어왔어? 나 완전. 못 들어왔어? 근데 네가 비우고 먼저 풀 수 있는 거 먼저 보는 거 그건 전략적으로 잘했어. 어차피 여기를 네가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시간이 남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못 돌아왔다면 네가 잘못한 게 맞지만 뒤까지 다 풀고 이거 시간이 어차피 모자라서 어차피 못 풀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앞으로도 네가 조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가 스스로 느끼잖아. 내가 이런 문제 너무 많이 틀린다. 이런 지문들. 그럼 나중에 푸는 건 맞아. 마지막에 푸는 거는. 어차피 이런 거 시간도 많이 쓰면서 결국 틀리기까지 하고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쉬운 지문들을 못 볼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는 건 괜찮았어. 근데 너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넘긴 건지 그냥 넘긴 건지 그건 내가 몰라서 왜 넘긴 거야? 법 닦고 이런 식으로 넘긴 거야? 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아니 이게 이거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도 중요해서 그래. 앞으로도 너가 좀 문제를 풀어본 그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너가 이걸 제끼는 건 괜찮은데 해보지도 않고 제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근데 아직 너가 그 경험치를 많이 쌓아보지 못했을 거 아니야. 너 겨울방학 때 나랑 그때 이 독서할 때안 붙였지? 있었나?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너가 다음 시간까지 이거 한번 읽고 한번 풀어와봐. 네. 그러고 나서 뭐가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봐줄게. 네. 알겠지? 두 사람이 반응을 봤을 때 안 어렵다는 걸 얘기하거든 실제로도. 자 그럼 저기 그 쌍주기현이라고 고전 소설 그때 다 해달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43, 45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완전 일을 못하고 그냥 찍었어. 이것도 찍은 거야? 다 틀렸어요. 나두개 맞췄어. 진짜 안 틀렸어. 나 아예 안 했고. 전화 찍은 건 실력이 아니 아니야. 그지? 하나는 풀었어요. 두 개 찍었는데 하나 맞췄어요. 근데 이게 못 읽고 그럼 찍은 거야? 그냥 약간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읽긴 읽었네. 네. 오케이. 그럼 됐어. 내 말은 읽을 시간조차 또 없었냐 싶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어려웠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그래서 봐. 우리가 그때도 선생님 고전 소설이 많은 친구들이 또 까다로워하는 이유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달라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못 잡게 돼. 그래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꾸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출발해볼게. 보통 고전 소설의 제목은 주인공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 그지? 무슨 전, 그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쌍주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뜻풀이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돼. 근데 이제 우리는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쌍주라는 것은 이 주자가 구술 주자야. 그럼 쌍주니까 두 개의 구술이라는 얘기겠지. 이 두 개의 구술이 남녀 주인공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 마지막에 인연 연자를 붙여놓은 거야. 그 정도 뜻이고요. 자 그러면 45번에 보기 박스 있지. 자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또 자기 반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쌍주기한 보고 나서 바로 보기 박스 들어왔어야겠지. 가자. 서천홍이 인물이죠. 제가 항상 얘기했어. 소설에는 고전이건 현대건 인물 정보를 가장 많이 주게 돼 있다 그랬어. 왜? 소설에서 인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서천홍은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고, 여러분 천자 하는 순간 뭔데? 왕이지.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 그렇죠. 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무슨 신하 있겠지, 그지? 이거 우리 위계 질서라고 하지. 근데 그것을 회복하고,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 아, 그럼 일단 이만 영웅이네. 그죠? 이런 천자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가 운영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위계 질서를 다시 회복해주고 충효의 가치도 다시 이렇게 확립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이런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한데, 전형적인 딱 대표적인 그런 영웅 소설들 이야기 대부분 뻔한 거 있잖아. 그런 거하고 좀 다른 행동을 보인대. 이를테면 자 얘도 들어주네. 영웅과 적대국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는 거야. 영웅이 우리 편이니까 충효의 가치를 실현하는 걸 알겠어. 근데 적대국 인물도 그 충효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적이 있겠지, 그지? 그 적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충효의 가치를 실현해. 그리고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한대. 그럼 일조가 뭐야? 놓을 조자야, 돕는다는 얘기야. 이 단어 정확히 알아야 돼, 앞으로도. 적대국 인물인데 이런 영웅의 효 실천에 도움을 준다는 거야. 일조, 도움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아니 나쁜 놈인데 왜 도와줘? 웃긴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맞지? 그다음 적대국 인물이 이런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르대.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들이 그런 대응 태도가 다르대.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오겠지. 뭐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를 거래. 자, 그러면 저 인물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역시 퍼즐을 여러분 많이 맞췄으면 이 소설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가보자. 앞부분 줄거리 요 주는 거 지금 작은 글씨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거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어. 자, 제후국이었던 남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했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편 누구야? 우리 편. 명나라지, 그지? 기본적으로 명나라, 송나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편이야. 그리고 제후국 이런 용어도 앞으로 알아야 되죠. 평상시 이런 소설 얘기하면 번디 들려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들어놔야 돼. 중국은 워낙 넓잖아. 그러면 그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를 좀 배분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제후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을 제후국이라고 하는 거야. 워낙 크니까 나라 국자를 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이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좀 워낙 넓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제후국들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제후국들에서 제후들의 또 king 오브 더 king, 그게 누구야? 그게 천자란 말이야. 소설 읽다 보면 아니 천자도 선생님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무슨 왕이 또 나와 자꾸 무슨 왕이 여러 명이야? 제후국도 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왕들 중에 추대한 왕, 그게 천자인 거야. 그래서 왕이 여러 명 나와도 뭐야 헷갈려하지 마. 제후국도 하나의 나라야. 그리고 그것의 그 우두머리가 왕이 것이고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천자가 있다면 천자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각 지역에 이렇게 보내줬겠지, 그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이들이 이제 제후의 왕이 된디. 무슨 생각해? 자 다시 할게. 이제 제후국인 남만국이 있었어. 제후국들 중에 하나지, 그지? 근데 이게 명나라, 즉 천자가 있는 명나라를 침범했단 말이야. 이게 나쁜 놈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 적대국이라는 게 바로 남만국이었다는 거야. 편을 하나 맞췄고, 또 천자가 있는 나라는 명나라인 거야. 자, 그러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전쟁 생겼는데 서경을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한대. 서경이라는 사람이겠지. 요 남북의 안무사로 파견했대. 자, 그러면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했다. 그럼 안무사도 체크해야지. 왜? 서경의 벼슬, 직급 같은 거 아니겠어? 관직명 같은 거 나오면 맞은 모조리 체크해놔야 돼. 관직 이름 자꾸 바뀔 수 있어.
그럼 앞으로 안무사 나오면 서경인 거야, 그지? 그래서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뒤 남만국에 잡혀서 돌아오지 않자. 이 나쁜 새끼들 아니야. 사신을까지도 잡아버렸어. 이거는 국가 간의 그런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그의 아들 서천후, 아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네. 그리고 눈치가 좀 빨라야 돼. 고전소설 읽을 때 성 잘 봐. 서경, 서천후 성 같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서경은 아빠니까 아들이었던 서천후 가족 관계 나오면 아빠, 엄마, 자식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식 만들어주고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를 출정한대. 자, 대원수가 서천홍이다, 그지? 역시 우리 영웅 소설에서 이 원수라는 말 너무 많이 봐서 알지? 우두머리다, 대빵. 이때 남만태자네. 아, 남만국에 또 태자가 있나봐, 그지? 오케이. 그러면 남만국 태자니까 일단 나쁜 놈 쪽이겠지, 그지? 이 태자는 성으로 유배된 서경이를 극진히 대접한다. 뭐야? 우리 보기박스 없었으면 이거 진짜 뭐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나올군 해야지. 아까 적대국에 있는 사람이 서천홍이가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일조 도움 준다고 했잖아. 이 서천홍의 아버지가 남만국 나라 입장에서는 적이잖아. 근데 적의 사람을 얘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아까 고깃박스에 읽었던 그 인물이 지금 태자였구나. 어느 날 이 태자가 우리 편 아니야.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했대. 아, 그 사이에 우리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을 하셨는데 그 보면서 부왕이 누구야? 명나라에 지금 침범한 게 남만국이잖아. 그럼 남만국의 왕이 부왕이겠지. 부자가 아비부자 아니겠어? 그럼 태자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지. 그 정도는 우리 알죠? 오케이. 우리 아버지가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 없다 하나이다. 아, 우리 편 지금 많이 죽었군.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누구야? 서천홍이잖아.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나이다. 공이 누군데? 서경. 그렇지. 이 공도 알아라. 상대를 대우해서 존칭해서 부를 때 공이라는 말 많이 쓰고 또 노편 벼슬한치도 공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문맥상 서경이지. 그래서 부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아시고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신케 하고자 하시나이다. 와우. 제가 아버지가 남만국 왕이지. 이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할 건지 어떤 플랜을 다 말해주고 있잖아, 서경에게. 자, 어떤 뜻이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명나라의 최고 장수가 서천홍인데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볼모로 삼아다가 당신의 아들을 우리 편으로 귀순 들어오게 만들려고 지금 작전 짜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소자의 그리고 문맥상으로 그러죠. 대인을 할 때 대인이 누군데 그럼 또 서경이겠지, 서경. 이런 거는 밑줄 쳐놓고 서로 다른 인물 이런 거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소자에게 저에게 대인을 서경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무리 아버지의 명이라도 제가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하오리다. 와우. 봐봐봐. 위기를 대하는 인물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보여주잖아, 그지?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신복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자기 노비들, 자기 부하, 하인을 신복이라고 한다. 하여금 천리마 두피를 준비하게 했사오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세요. 그거 뭐 하는 건데? 도와준 거잖아. 탈출할 수 있도록. 그 후에 부왕의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 만국이, 여러분 만국은 어느 나라인데? 눈치채봐. 남만국이지. 남자 뺀 거야. 그럼 선생님 남을 왜 뺐는데요? 남은 그냥 남쪽이라는 뜻이거든. 동서남북가 되는 방향을 얘기한 거야. 이것도 알아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 중국은 워낙 중국의 땅덩이가 넓으니 소수민족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강성해지면
다시 그 천자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이 중원 대륙을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을 많이 보여. 중국의 역사는 중국의 원래 그 본토백이족이었던 한족과 주변국들이었던 그런 오랑캐족들이었던 그런 싸움으로 계속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게 중국의 역사야. 여러분 알고 있는 뭐 금나라라든지 뭐 청나라든지 이런 것들 다들 여진족과 만지족, 만조족과 막 이런 것들이 세웠던 오랑캐족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남쪽 오랑캐가 있고 북쪽 오랑캐가 있고 동쪽 오랑캐가 있고 서쪽 오랑캐가 있단 말이야. 자기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로 판단해. 그래서 남쪽 오랑캐를 뭐라고 하냐면 남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북쪽의 오랑캐는 북적이라고 하고 동쪽의 오랑캐는 이라고 얘기하고 서쪽의 오랑캐는 융이라고 얘기해. 이런 표현을 써. 오케이?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동쪽 나라 어디야? 우리나라거든. 일본하고 이런 나라들. 우리는 동이야, 따지면. 동아시아잖아, 저쪽이잖아. 자, 그래서 목숨을 구해 이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 그랬어. 무슨 말인데? 내가 당신 도와주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망할 때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시고 우리 만국도 안 망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돕는 이유가 다 있네. 그지? 그래서 이제 안무사가 누구야? 서경이 위로하여 말했다. 내 어찌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 인정어린 마음을 잊겠는가? 안 잊을게. 그러고는 비변했고 곧바로 천리말을 타고 종자, 수행원들과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도망갔네. 이때 서원수, 서천홍이지 길협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며 잃었던 마을들을 다 돌려받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그 위험이, 그 기세가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만국 입장에서는 와 서천홍 열라 싸움 나가는데 뭐 벌벌 떨겠지 그지? 이때 만왕 누구야 이제? 태자 앞바다 그지? 군령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자, 서경 빨리 잡아와야 될 텐데, 저 서경을 데리고 와야 저 아들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싸워봤자 질 거 아니까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승전한 표문을, 자 승전이 뭐여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글, 그걸 왕은 이 장소에 없으니까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보고서를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승전한 표문을 왕에게 보낸 뒤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 묘책은 뭐겠어? 저 남만국 저 왕 어떻게 우리가 샀지? 지금 싸움 해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 알렸다. 인물 체크. 군영 바깥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 서찰 편지겠지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바치옵니다. 해서 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보니 서찰은 이러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다. 아, 아빠가 보낸 편지였네.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존해 달아왔나니 그 도움 준 사람이 태자고 오신 대원수는 위신지 몰라도 뭐야 아들이 대원수를 출정했다는 걸 모르네. 아빠는 지금 그지 왜 잡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삐 만나보기를 바라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왜곡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아들이 대원수인 줄 알았다. 틀린 거 아니고. 서원수가 이제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그저 아빠 살아있다잖아. 정신이 아득했지만 바삐 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안무사의 머리가 흰머리였고 모습은 역시 야위였고 뚜렷한 확실한 아버지 모습 맞단 말이야. 여러분 이 부분 두 글자 체크해야지. 묘사잖아. 안무사 묘사했잖아 지금. 서원수가 아버지를 한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서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러쳤다. 서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즉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는 6세 어린아이였거늘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겠는가? 알아볼 수 없지롱.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 찾았어. 그럼 이거 뭐지? 뭐지? 소설자의 직접 개입. 그렇지 영민아? 네. 출제 요소잖아. 그렇게 연습을 겨울방학 동안 시켰건만
혹시 이런 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학교 내신에서 정말 많이 묻게 됩니다. 서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했다. 다 했어? 오케이, 꼭 갈게.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오, 아들도 까불어 섰어 지금. 크게 놀라 주물렀어. 이거 뭐야 이거? 심폐소생술 들어간 거지, 이제.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서안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하며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끝이 없다마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했고 서원수가 조용히 아버지를 모시고서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안무사를 보낸 뒤 곡승상과 의논했다. 그 곡승상도 이 남만 쪽 인물이지, 그지? 그 아까 인물 쌤 적어놨는데 여기 왕도 있고 태자도 있고 곡승상도 있고, 그지? 오케이. 아무 때라도 아군이 뭐야? 우리 편 반드시 질 것이요.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마치 손무와 오기와 제갈량에 버금가는 만큼 아주 우리가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이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이런 병졸로서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없다 서리법. 이것도 서리법인데 정댄스 여기도 설주의 개입이 맞다, 그지? 맡긴 개가 몽둥이를 맞냐? 아니지, 여기는 지금 왜 아니야? 이거는 인물이 대화하는 부분에서 나왔잖아.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된 부분에서 찾아야 돼. 어디요 지금 그래서? 어디요 그랬어요? 너 죽을래. 아니 하고 있는데 죽을 어디서? A 부분의 세 번째 줄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한 말이야? 태자가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인물이 말하는 건 인물은 서술자가 아니다, 이가. 네. 전지적 시점에 서술자는 자꾸 바깥에 나가 있잖아. 네. 조심해야 돼. 다음. 대왕께서 만약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안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요 서원수는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우리 구해줄 것이요. 아까 우리 약속도 했잖아. 병과 함께 나아가 왕께 귀순하시도록 간해봅시다. 간하다라는 것은 우리 임금께 간언하자. 즉 충성스러운 말로 싸움 그만두고 빨리 명나라에 귀신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자 라고 이야기한 대목이었어. 자, A 부분 봤지? 44번에 1번 A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현실에 대한 기존의 판단이 바뀐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 이 말 태자가 하고 있지. 태자가 기존에 이랬는데 뭘 판단 바꾸는 얘기하고 있다. 그것도 객관적 근거를 들어. 지금 객관적 근거라기보다는 내가 봤더니 서경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니 이건 자기가 평가한 거잖아. 그지? 절대 우리 죽일 사람 아니다. 그래서 귀순하도록 하자. 뭔가 판단 바뀐 것도 없어. 그럼 계속 싸우자고 했던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자, 그 다음에 3번도 A는 신이 어긋난 행동을 할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어. 상대는 지금 곡승상인데 아니지. 4번 A는 타인의 힘을 빌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타인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타인이 바로 서경이라고 보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아까 서경한테 잘해줬잖아. 자, 그 다음에 5번에 A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방법을 활용해. 내가 태자인데 뭐 이런 거야? 아니잖아. 들렸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제 좀 서둘러야겠다. 그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나는데 도중에 패잔군을 만나 진 자신들의 병사들이죠.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고 집 아빠 잡혔으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이 국군이 참 불행하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도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지. 급히 뒤를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윗옷 한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 문서를 쓰고
통곡했다. 명나라의 선봉 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에 아뢰니 서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박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문서를 올렸다. 서원수가 항복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아버지 서안무서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오. 설법이지. 이거는 개입이 되지. 이건 서술된 부분이다.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 올리니 태자가 2번 절하며 말했다. 아버지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겠지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저 간신들의 충동질에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께서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왕께 아뢰어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만 주신다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천자한테 좀 말 잘해갖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 그치? 이렇게 말하여 눈물이 얼굴에 가득했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말이 너무도 부드럽고 온화한데다 기상도 너무나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천승의 밑에 뚜풀이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에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인물됨은 갖췄단 말이에요. 태자의 모습이. 그래서 국왕다움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 벌써 이 아이의 어떤 언행을 보고 믿음이 갔지 벌써. 만왕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에 씨 하나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 했는데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처음에 이거지.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그러면 너 안 죽이겠다. 같이 너가 아버지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자께 말해서 만왕의 목숨을 구해줄게.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얻은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은 없게 할지어이다. 그래서 서원수가 태자에게 소원 들어줄게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44번의 B 문제 빨리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읽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가족을 위하는 그런 책임감에 가치를 알 수 있었다. 14의 1, 14의 3, 15의 1번 공중전화. 이거 옛날에는 외부에서 집 밖에서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잖아. 지금 휴대전화가 이제 생기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자, 16의 5, 17의 5, 18의 2, 19의 1, 20의 4, 21의 5, 22의 1, 23의 3, 24의 4, 25의 4, 26의 5, 27의 3, 18의 1, 29의 5, 30의 연파, 중앙주택, 쓰레기, 현장치, 30분의 길이는 근데 32. 산업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교직 유닛들이 적응을 사람보다 힘들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불러주게 받았겠거든요. 뭐 갖다 놓고 싶다 갑자기.
그치 맞을 수 있지. 2번 아니야? 2번 4번 2, 4 44분에 2번 아니야? 다시 나면 2번이니까. 오씨 뭐야? 나 4번 했는데. 바보야? 바보야? 다 했어. 3문단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 했어. 손 씻고 싶다. 내 손좀 너무 지금 빨리 먹어. 진짜 개가 싹거리. 고민해 지금 또. 120분까지. 아 진짜 아까 새끼. 50분이야. 어딘데? 하나 아니 다 확정. 나는 쌤한테 못 갔댔더니 쌤이 나 친구 연락해. 오늘 멘토링인 줄 알고. 오멘. 너는 아니야. 또면 맞잖아. 그게 뭐야? 또래 멘토링. 나또 멘토링인 줄 알았어. 또 멘토링. 또래 멘토링. 또래. 마카롱. 나 그거 먹고 싶어. 마카롱 되게 꽉한 게 있어. 나 머리. 진가는 게 얼굴보다 마카롱이 진짜 자, 많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태자가 거듭거듭 전하며 땡큐 하고 마음속으로 칭찬까지 했다. 네, 서안무사가 즉 서경이 오늘날의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품체가 곱하기네 곱하기. 와 대단하군데. 서원수가 이렇게 표문을 올렸더니 아까 전에 그 왕에게 올렸다 그랬지.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귀순해 왔는데 우리 편으로 태자는 인자한데다 효성스러워 가히 남만의 왕이 됨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가 좀 어리석고 못났다 이 말이야.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라일을 맡게 할 수는 없을 테니 태자를 대신 왕으로 봉하자 이거야. 그지? 그래서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래 것으로 황제명을 기다렸다. 자 그러면 43번에 적절치 않은 건데 이번 서안무사는 서원술 보자마자 아들임을 몰랐다 그랬지 아까. 오케이. 다음 44번은 몇 번? 2번 되겠니? 오케이. 45번은 풀어봤니? 4번 아닌 거. 태자가 아버지 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이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에서 충효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태자가 부왕의 아버지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결국 자기 나라 그리고 아버지 살릴 수 있겠냐 이거야.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게 자기 나라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냐 이거 아니지. 바로 서안무사 즉 서경을 포로로 잡혀있을 때 아주 극진히 잘 모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수가 저가 아버지 달봐줬던 것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잖아. 인과가 지금 잘못 엮여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이런 거 전한 것도 맞고 그 뒤에 결과적으로 아버지 목숨 살리고 나라 구한 것도 맞지만 두 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서안무사를 잘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라고 원인을 판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네. 혹시라도 또 그 사이에 뭐 다른 문학이나 아까도 얘기했던 법질문 필요하면 5개월도 남아있으니까 그때 더 봐줄 테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근데 혹시 월요일에 나누죠? 오늘 월요일이야. 그게 아니라 다음 주가 화요일에 시험 아니에요? 근데 화요일이 시험인데 누구 1학년은 29일부터 시험이지. 근데 그래 국어는 30일 날이잖아. 29일이에요. 29일이야? 네. 그리고 그거 안 한대. 어제. 소곤소곤 뒤에. 쌤이 어휘를 잘. 매치에 안 들어간대? 오케이 그러면 29일 첫날에 국어 치네? 네. 그럼 월요일에 만나야 되지 않나? 근데 혹시 언제 와요? 왜 이날 다른 과목도 치나? 과학 치는데 과학 학원 쌤한테 국어 쌤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날이 첫날이라서 너희들 이날은 정상 수업이잖아. 근데 다 거의 자습
근데 일찍 마친다는 얘기가 있다네. 정확히 알고 있어. 일찍 마치면 일찍 오면 땡큐죠. 잠깐만 내가 사진 찍어 모르겠어. 시간 있나? 시간 필요? 오늘 근데 내가 볼 때 4교시까지 갈것 같긴 해. 아, 진짜? 그럼 4교시 하면 4교시 하고 바로 와서 하고 바로 가라. 그러면 되지. 그럼 과학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4교시 마치고 중식은 없어거나 밥 먹고 원래 시험 치나? 시험 중 원래 안 먹지 않나? 근데 우리 먹었었잖아. 근데 그 뭐지? 시험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까는 주지 않을까? 마지막 날 안 주지. 안 주. 그럼 둘 다 과학하고 다 다녀? 저는 아니. 아니고 경민이는 과학 있어? 아 그거 내일 가서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과학은 다녀 있어? 과학하고 있어? 네. 아 그럼 둘은 다 과학 가야 되네, 그지? 그러면 점심 먹고 와야 되지 않으면 바로 와? 어떡할 거야? 7교시 아닌 거 혹시? 아 거의? 아 근데 아니 왜냐면 이랬어. 너왜 근데 아 왜냐면 중간고사 시간표에 4교시까지밖에 안 적혀있거든. 아. 시험을 칠 때는 4교시야. 시험을 칠 때는 4교시인데 그 전날이잖아 지금 월요일 날. 이게 이렇게 적혀있어. 어디 시험표야? 그냥 딱 이렇게 프린트. 아 맞다. 너는 월요일부터 안 치고 화요일부터 치는데 고2들은 월요일부터 치거든. 네. 아 그러면 같이 맞을 수도 있겠네. 맞네. 맞지 않을까요? 어. 네. 그럼 몇 시인데? 밥 먹으면 한 시간. 그러니까 뭐라도 먹고 안 와? 먹고 와야지. 배고프잖아. 먹으면 한 시간 안 먹어요. 먹으면 급식 주나? 주지 않을까요? 근데 마지막 날에 안 주고 다른 날 주는 거 아니야? 마지막 날에 왜 안 주는데? 마지막 날에 안 줘. 근데 왜 마지막 날만 안 줘? 급식표가 있지 않을까? 급식. 제가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 전에는 다 시험 치니까 주지 않을까? 마지막 날에는 아니 끝이니까 안 주고. 급식표가 없어. 아니 나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일단 4교시라는 거 가정했을 때 마치고 일단 뭐 밥 먹으면 밥 주면 밥 먹고 오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더 확실히 알고 온다 정보를. 네. 알겠어. 그리고 정말. 공간적 배경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1번 구동의 사람들의 가난한 삶을 상징한다 했는데 이때 골목은 뭔가 부정성에 의미는 같은데 바로 이 가파른 골목길이 요새 우리가 하잖아. 이 아버지에게 상대편 같은 현실을 의미하는 말이었어. 아버지가 처한 좀 힘들고 고달픈 삶. 내가 동생아